어제 있었던 후보들 간의 합동 연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견 발표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고 오늘부터 이제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어떤 결과 나올지 주목을 해보고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미애 최고위원 예비 후보를 모시고 출마 이유와 비전에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 소개 잠깐 해야 예, 소개 민주당을 화면 보시고 예.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기호 네. 12번. 12번. 네, 연필도 한 타스 꽉 차면 12개, 1년도 꽉 차면 12달 12. 오. 그리고 사람도 꽉 찼습니다. 12번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입니다. 예. 이거 잘 만드셨는데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지금 즉석에서. 즉석에서 네. 대단합니다. 12번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2번 기억하실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전당대에 출마하게 된 이유, 이제 어떻게 보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뭐 혜성처럼 등장했다는 말은 왜 이렇게 늦게 예, 선언했냐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예. 뭐 짐작하시겠지만 대구 경북의 권리당원 숫자가 전체 저희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의 1.8%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앙위원 숫자도 매우 적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다 보니 아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출마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정부 지난 1년을 겪으면서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라는 평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리더십으로는 민주당 정부를 성공적으로 견인해내기 어렵겠구나.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걱정거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는 지도부에 저는 민주당이 영남을 외면하고 승리하는 선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영남을 품을 때 민주당은 더 크고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영남을 대표하는 네. 저 임미애가 그래도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각오를 가지고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렇네. 영남을 품어야 승리한다. 이 부분이 지금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보니까 출마 선언하시면서 4가지 또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네. 약속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얘기, 당내 갈등을 극복하고 민주당 내 동지애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뭐 현재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개파, 진영 갈등이 있고 그걸 이제 극복해내겠다. 이렇게 좀 저는 느껴집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이게 추상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네.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다. 예. 그간 지도부는요. 특히 정청래 대표는 지지자들 안에 갇힌 리더십이었습니다. 기자들하고 예. 실제로 질의응답을 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적이 취임 이후에 147일째 되던 날인가 그때 딱 한 번 가졌고요. 네. 기자들하고 소통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기자들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데 네. 좀 게으르게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지지자들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 네. 국민들의 목소리가 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는 네.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당대표가 네. 그런 정치를 함으로 해서 민주당이 내는 목소리가 건강함을 잃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훨씬 더 멸칭과 혐오가 반복되는 당내 문화를 조성하는데 네. 일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는 네. 국민과 소통하고 자신을
정말 진영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당원들의 눈높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 될 때 아하. 저는 민주당 내에 이런 정말 갈등과 혐오의 문화 네. 이런 것들은 사라질 거다. 그리고 당원들도 조심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 전 대표 그 리더십에 대한 이제 반성과 성찰 네. 그걸 통해서 이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통합하고 크게 하나가 될 것인지, 그래 더 확장할 것인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적을 또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두 번째 약속을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국민 속에 뿌리 내리도록 정치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 저희 영남에 저희 특히 대구 경북에 다녀보면 네.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낮아요. 아, 특히 이번에 평택 선거 치르면서 네. 야 니네 급할 때는 뭐 연대한다 그러고 뭐 하더니 당장 뭐 니네 밥그릇 놓칠까봐 결국은 응원봉 들고 함께 광장을 메웠던 너희 동지들에 대해서 니네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예. 정치가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정치 개혁 그리고 그 의제 중에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인데 이번에 저희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늘 영남권에서 목소리가 나왔지 중앙당에서 이 여의도에서 이것을 중심 의제로 받아줘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8년도 총선 승리와 대통령 선거의 승리,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이번 지도부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렇다면 네.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네.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래서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어내는 제도 개혁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가 다 이제 반영이 되는 네.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약속도 제 눈길을 끌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네. 기본 사회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여당, 이 말이 정말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1년간의 여당의 모습은 어땠나? 당장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한 여당. 유용하다는 말은 쓸모가 있다는 소리. 아, 그렇죠. 네. 근데 쓸모가 있다. 사실은 대통령은 AI로의 국가 대전환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대전환에 맞추어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쫙 갈 텐데 그렇죠. 그것이 모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은 저희가 갖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실업 문제, 네. 소득의 양극화 문제,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AI로의 대전환을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이 구멍이에요. 음흠. 이 구멍들을 결국은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당에서. 네. 그런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해왔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입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입법적인 지원이라는 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법적인 지원이었지 사회 대개혁과 관련된 주도적인 네. 예, 정부가 뭔가를 해나갈 때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아하. 주도적으로 챙겨나가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사회 기본소득론자입니다. 기본소득 문자. 예,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AI로 대전환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기본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네. 조금 더 각 분야마다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당의 역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기본사회 기본소득 강조해 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햇빛연금 뭐 바람연금 이런 말씀도 계속 하시면서 이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1년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 사회에 대한 또 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제대로 뒷받침 못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그거는 음. 국민의힘하고의 관계에서 네. 우리가 좀 풀어내지 못한 측면도 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을 이런 못한 면에서 부분들. 본다면 또 저는 네. 국민의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저만큼 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그럴 수도 생각을 있겠네. 하는 거죠. 지역적으로도 저는 또. 2006년도부터 정치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크고 네. 작은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소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치 여건에서 맞아요. 일을 해왔거든요. 네. 아무 격이 없이 아무런 뭐 그 선입견 없이 네. 직접 대화가 가능한 사람. 직접 예. 대화가 가능한 사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갈등을 중재해내고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갈등은 많이 해왔는데 네. 갈등만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 풀어낼 건 풀어내면서 그렇죠. 일할 건 일하면서 가야 되고 네. 그 메신저 역할도 잘할 수 있다. 그럼요. 물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지금 올공시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리 예. 정치의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민주당은 패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리멸렬해요. 그러니까. 그 지리멸렬한 건 영남의 유권자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영남의 따리를 틀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영남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김부겸이 떨어졌지만 네. 58만 명이 지지를 했어요. 그 사람들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찍은 내가 찍은 후보가 번번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지지를 보내줬던 영남의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세로 민주당 집권 여당은 네. 그런 자세로 영남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통합 그 노선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국민의힘은 지금 뭐 사실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싸워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 후보로도 지지하시면서 힘내라 뜨겁게 응원했던 것도 저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유용한 여당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약속도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제 지방선거 이번에 좀 결과적으로는 아쉬웠지만은 점점 민주당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건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정당 민주당이라는 거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내는 의제가 다수의 국민들 네. 그것이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가리지 않고 민주당이 열어가는 미래 의제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네. 그걸 통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그 경쟁을 통해서 혁신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 저는 전국정당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선거제도 개혁까지 네네. 결국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네. 또 민주당의 이제 노력 이재명 대통령의 그 노력과 일하는 모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누가 더 뒷받침을 잘할 것인가 이런 뭐 질문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약속에 대해서 쭉 다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네.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미애 후보가 새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부산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부산을 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부산 사람들은 부산 버리고 승리 못합니다. 네. 이번에도
영남에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만 덜 나왔으면 우리 지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네. 민주당은 영남을 버리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전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영남의 유권자들한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만약 이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네. 이런 메시지가 가능한 거죠. 아, 그래, 영남 유권자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믿어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민주당 너희는 영남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구나. 아, 영남을 품으려고 하고 있구나. 음,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메시지가 저는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안 떠오르네요. 그렇죠?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부겸 전 총리도 네, 지지자들 향해서 임미애 의원을 본선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공개 지원에 나섰더라고요. 너무 죄송하죠. 예, 김부겸 후보가 직접 나서서 대구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국민들을 기억해달라. 대구를 찾아주셨던 그 마음으로 한편은 대구 경북의 민주당에 또 임미애에게 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출마하기 전에 네.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걱정을 하셨어요. 나는 임 의원이 소진되는 거 걱정된다. 소진되는 게 네. 걱정된다. 그 이유는 다 짐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15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 중에 저희 다 합쳐도 네. 2만 9천이에요. 대구 경북 다 합쳐서. 아 그래요? 그거밖에 안 네, 돼요. 그거밖에 안 돼. 1.8%. 음, 거기다가 중앙위원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앙위원인데 저희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네. 너무 힘들 것 같다. 아, 네가 소진되는 건 너무 나는 싫다 이러셨는데 아시니까 또 김부겸 네. 후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렇게 문자를 내서 제가 사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고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만큼 저희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은 네. 절박하다라는 얘기를 꼭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절박하다. 저희 이기고 싶어요. 너희 이기고 싶죠. 그 습관적으로 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희 이기고 싶습니다. 28년도 선거에서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밑바탕 삼아서 그것을 민주당의 지지로 연결시키고 네. 그래서 단 한 곳이라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제 김부겸 후보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많이 봤어요. 네. 국민들도 많이 봤고 당원들도 많이 봤는데 김부겸 후보가 전 총리가 이렇게 직접 메시지도 내고 있는 이 상황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이번 예비 경선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전 대표 아까 이제 후보 얘기도 하셨지만 연임 도전을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네네.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 승리한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국가 발전도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주장, 이런 포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은 다 맞아요. 말씀은 다 맞아요. 예, 다 맞아요. 이거 네.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당정청 근데 원팀 원보이스. 예, 그것을 해낼 사람이 정청래 후보이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자가당착 아닌가? 예.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정청래 후보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내가 끝까지 지킬 사람이 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사통통합,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난 1년을 아마 돌아보면
누구나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가지고 왔던 성과가 결코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론 개혁도 그렇고 사법 개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에 있어서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를 열어나가는 리더십으로는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보안 수사권 문제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아, 그래요? 1인 1표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것 되게 국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걸 가지고 당내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의 리더십, 네. 저는 부끄럽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하. 전대를 한다면 나와야 하는 의제는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금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소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지금 증시가 완전히 롤러코스터지 예. 않습니까?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대 자체를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의제로 이렇게 자꾸 축소시켜 놓고 그리고 어제도 연설을 하실 때 네. 오직 민주당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그 구호가 오직 민주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죠. 당원들의 예. 눈높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하.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예. 예. 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직 민주당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네. 당의 코어층을 이걸 똘똘 뭉쳐서 뭔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순간에는 오직 민주당이 가능하지만 집권 여당이고 네. 그건 범여권의 정당이 180석이 넘고 이런 여당의 리더십으로는 네. 오직 민주당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때 리더십과 여당 때 리더십은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같이 발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 예. 이런 구호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다단한데 그 복잡다단한 사회 의제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거론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네요. 하신 말씀이 다 맞지만, 맞지만 예, 그것이 지금 이 당사자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하. 그 당사자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을 비춰볼 때 네. 지금 집권 여당의 리더십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고 부족하다.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어제 뭐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물론 그 전에도 핵심 코어 지지층, 소위 전통적 지지층의 이반 현상과 상실감 같은 게 있었다. 또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 이런 부분이 저에게로 투사되고 있다. 이런 코어 지지층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과 이제 당원들의 생각은 이렇게 가면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지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건 아니냐 이런 불안감, 공포감 같은 게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집토끼를 잘 지킨 다음에 산토끼를 잡아야지. 산토끼한테 이제 가고 이러니까 원래 있던 집토끼, 그러니까 핵심 코어 지지층이 지금 뭐 이제 사실상 힘들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저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 아닌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리고 저는 약간 피해 의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네. 여당의 여당이 가져야 하는 리더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네.
자꾸 여당의 그 포지션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저는 당 대표가 집토끼 산토끼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당원이 얼마 안 되는 영남에 있지만 경북에 있지만 예. 집토끼 산토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산토끼여도 네. 제가 그 산토끼들을 더 많이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로 돌려세우면 우리 집토끼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걸 왜 집토끼하고 산토끼의 대결 구도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 1인 1표제, 또 이 집도끼 핵심 코어 지지층 이런 것들, 이런 표현과 이런 주장, 이런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의 공포 마케팅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의성 지역에 가서 네. 우리 당원 중에 몇 명이,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당원 중에 몇 명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를 예. 제가 지역 유권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당원들을 설득하면 네. 그것이 정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당원들이 함께 합니다. 대체로. 그렇죠. 예. 예. 그렇겠죠. 그렇게 집토끼와 산토끼가 네.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상황은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 네. 발생할 거라고 전제하고서 집토끼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자꾸 그런가 이러는데 아. 사실은 그렇죠. 예, 이거를 왜 대결 구도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코어 지지층의 본인의 그 본인을 호소하는 네. 도구로 삼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정청래 이제 후보가 SNS에 올린 글을 이제 보니까 뭐 나는 통합과 개혁만 말하겠다, 네거티브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합과 개혁의 잠깐만요. 길,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통합이 아니에요. 어,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합니까? 통합을 얘기하려면요. 집토끼 산토끼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통합과 집도끼 산도끼는 안 맞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들으면서 네, 네. 말은 다 맞는데 예.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어제 연설을 들으면서 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을 해나가는데 통합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만 네.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지만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조국혁신당도 있고 한데 우리 진영에서의 통합 그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합당 문제 거론도 했었고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유추해 보면은 통합이 우리 임미애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통합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작은 통합, 진영 내에서의 통합 이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야당이 되었을 때 당대표로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민주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계속해서 뭐 총선, 뭐 정권 재창출 계속 준비해 나갈 테니 그래요. 야당에 맞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아마 이제 계속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영남의 이 후보로서 영남을 품어야 승리한다는 게 말씀하셨는데 영남의 민심을 들어보면은 민주당 지도부 어떤 지도부를 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세요? 그 왜 사람들이 명픽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예. 사실은 당정 간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 영남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주 중요한 이 여당의 모습입니다. 당정 간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빈틈이 보여지는 순간 그분들은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기회.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회예요. 예. 거 봐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영남의 많은 유권자들한테는 거 봐라 뭐
이렇게 비춰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그 이제 앞으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2년이지 않습니까? 네. 2년 동안은 당정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빈틈이 없이 예.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남의 유권자들이 볼 때, 야, 쟤네는 손발이 딱딱 맞아. 네. 응. 그래서 저 서남권에 뭐 반도체 팹 저거 뻥인 줄 알았는데 저것도 해내네. 전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남 네. 유권자들이 딱 보고 오 다르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네. 그 보여줘야 될 때네요, 진짜. 네. 실력으로, 현실로. 그러니 저는 늘 하는 얘기인데 저희 영남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게 민주당 정부의 성공이지 네. 않습니까? 매우 절박하다. 이게 다른 어떤 지역에서 느끼는 절박함과 저희가 느끼는 절박함은 다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이 영남에 계심, 특히 대구 선거 저도 이제 그때 선거 유세할 때 가서 김부겸 후보도 보고 했었는데 다른 지역과 정말 다르더라고요. 영남, 그러니까 대구의 그 뜨거움, 이거는 절박함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의사 표시를 하고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네. 소리를 내고 하는 게 사실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정말로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긴 시간을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을 네. 민주당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네요. 이 절박함 그 심정으로 이제 지도부에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또 영남권 여러 이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실 텐데 지도부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시면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또 민주당이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최고위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건 꼭 해내야지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여러 이야기 드렸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 대도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 네. 특히 지방주도 성장 이거 고극 상투.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공시켜야 네. 앞으로 영남권에서도 그럼요. 민주당 이미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층만이 아니고 그게 확장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반도체 팹 그러니까 네.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고 나서 영남에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특히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막 사흘도리로 막 기자회견하고 온 언론의 그 타이틀이 완전히 그냥 이게 영남 홀대론 패싱 막 이래가면서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원내 부대표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공개적으로 이게 저는 당사자성인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예, 제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딴지를 안 걸어요. 영남에서는. 그리고 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2018년도에 SK 떠나간다고 예. 온 정치권 나서가지고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고 예. SK 그 대표한테 막 손편지 쓰고 종이약 접어가지고 보내고 현수막을 온 도시를 도배를 하고 삭발하고 근데 결국 떠나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냉철히 들여다보면 네. 준비했어야 하는 정치 집단은 준비하지 않았고 사실 그런 대중들의 그 열망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다음 선거에 또 이용해 먹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남의 유권자들 특히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 정확하게 해주는 얘기를 만약에 호남의 정치인이 하면 믿을까요? 그렇네. 그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역할이 있네요. 있으시네요. 그럼요. 영남을 품기 위해서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남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네. 나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 그렇네요. 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설득이 됩니다. 인미의 한 표 부탁. 한 표 제가 당원이 아니라서. 아,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데 많은 당원 분들께서- 친구들한테 전화. 당원 친구들한테 오늘부터 투표인데요. 제가 권리당원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8%. 1.8%. 아, 이거 어떡합니까? 가중치 0.5% 줬습니다. 예. 아, 5% 5%, 줬습니다. 예. 5% 줬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 맞아. 인미에 들어가야 돼. 이거. 이런 얘기 하실 것 같고. 아, 근데 대구에는 테슬라 공장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추경호 시장이 그런 얘기 했던 아니, 얼마 전에 대통령님을 뵀었는데 예. 제가 거기 구미에 방위산업 그 소부장 예. 그 사업이 있어서 그것 좀 어떻게 예,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농담처럼 예. 그 거긴 추경호 예. 시장이 테슬라 아, 그 말씀. 온다는데 테슬라 잘 진행되는지 한번 물어볼 거다 이러길래 내가 아이 아, 이재명 그게 대통령 다 알고 되게-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잘 예. 되는 건 돼야 되고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급 네. 3특 3대 메가 프로젝트 보면은 서남권의 그러니까 호남권의 반도체 팹도 있지만은 또 구미에 뭐 로봇 관련된 것도 이제 들어가는 경북에 그 그런 제가 것도 다 이제 마련되고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지난주에 대구 MBC 가서 어. 근 한 40분 가량 이렇게 대담을 했어요. 네. 이제 반도체 팹이 호남으로 가니까 음. 여기 이제 패싱 이런 얘기 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그런데 나올 수 있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얘기 드렸거든요. 네. 옛날에 그냥 버튼으로 다이얼 돌리는 선풍기를 만드는데 반도체가 1개 내지 5개가 들어갔어요. 이제 리모컨으로 머리도 이렇게 좌우로만 도는 게 아니라 상하로 도는 것까지 하면 네. 반도체가 20개가 들어간대요. 자동차도 옛날에는 일반 기본으로 할 때는 한 1,000개, 1,500개 이렇게 네네네. 들어갔대요. 이제 자율주행에는 5,000개 이상이 들어간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저쪽에 있는 거고 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그것을 이 전격적으로 활용할 네.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은 영남에 다 있어요. 그러니 이게 사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 네. 다- 떨어진 게 절대로 아니다. 음. 그러니 이쪽의 효과가 피지컬 AI로 이어지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지 저쪽에 갔다고 저거 비난한다고 해서 왜 우리 우리가 안 줘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우린 이미 이미 사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하. 여건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영남에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 투자를 했단 소리거든요. 이 투자한 걸 기반으로 예. 농업으로 얘기하면 쌀을 생산하는 건 서남권이고 네. 쌀을 가지고 와서 식품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거는 영남에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득도 해야 되고 네. 그 목소리를 또 이제 지도부에서 내서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잘못된 사실들을 더 많이 알릴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하고 역할이 많으실 것 같다 지도부에 들어가면 이런 12번. 12번 12번 네 안 까먹 많은 분들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연필 한 타스 12개 그 이야기 나오면서 1년 12달. 1년 12달 나오면서 사람도 꽉 찼다. 속이 꽉 찼다. 속이 실력도 꽉 찼다.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 지금 이제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미의 아까 이제 12번도 강조하셨고 영남의 큰 민주당을 위해서 그 쓰임도 강조하셨지만 가장 확실한 차별성과 강점 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미 다 말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2006년도부터 영남에서 지역구로만 3선 의원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 유튜브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예. 초선 비례가 감히 최고위원에 도전해 이런 얘기 쓰시는데 그래요? 저 그래도 영남에선 제가 4선 의원입니다. 4선? 예. 오? 국회의원급 군의원 이러면서 아. 지역 주민들은 저를 네.
의성 군의원 2번에 경북 도의원 1번을 할 때 그걸 모두 다 제 실력으로 뚫어서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의원 재선 당선됐을 때 우리 지역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네. 국회의원급 군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급 군의원이다. 왜냐하면 그때 재선됐을 때는 경북 전체에서 네. 딱 한 명 당선됐어요. 아,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예.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명 당선된 사람이 저였어요. 음. 얼마나 어려웠던 선거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시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지역을 뚫고 네, 3선 의원, 국회의원까지 합치면 4선 의원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초선 비례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현장에서 민주당한테 적대적인 유권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는지 일상의 언어로 주민들을 만나 나가는 것 네. 몸으로 체화된 사람입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인미의 재발견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세게 그러니까 지를 땐 지르고 일할 땐 일하고 이런 거보다는 대구 경북의 초선 비례의원이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당차다 그리고 비전도 있다 그리고 여당 역할을 어떻게 할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실 네. 것 같아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진행을 탁월하게 해주셔서. 별 말씀을요. 자, 오늘 이 기호 12번 인미의 예비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거 꼭 말씀 한번 더 드려야지. 아니면 못다한 말씀 있다면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영남을 설득해야 됩니다. 영남을 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래도 인미애 하나쯤은 그 현장에서 단련된 인미애 같은 리더십 하나쯤은 민주당에 필요하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결과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예비 경선입니다. 예비 네. 경선 통과하시고 본 경선도 가시면은 네,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후보 임미애 후보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